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5월 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다만 창 막판에 조금은 흘러내린 것이 약간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 0.2%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그래도 오후장에 견조했었네요. 0.9%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 내에서는 별다른 특징적인 종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5%의 급락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1% 내외로 평이하게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반면에 코스닥은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10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매수 패턴을 보더라도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간만 나홀로 순매도가 찍혔는데, 사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시효과쯤에 어떤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때 외국인이 대략 약 3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순매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전장부터 계속 찍혔었고요. 결과적으로는 90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금액 자체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급락이 나왔던 네이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또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이 있었던 LIG 넥스원, 장 막판에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IG 넥스원, APR, 기아, 삼양식품, 현대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두산, KTNG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27%, S&P 500은 0.4%, 다우지수는 0.7%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1.7%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거를 분봉상으로 보면 결코 그렇게 좋은 시장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종료되기 몇 분 전에 반도체 지수의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었고, 그게 종가로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옵션 만기일이지만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이유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소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대만도 0.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고요. 자, 일단 전날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반등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 미국에서 AI칩 수출 통제를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3%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이었고요. 그거를 의외로 트럼프 정부에서 철회를 했다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있었고, 또 특히 오전장에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그 오전장의 흐름을 다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특히 AI 반도체 쪽은 최근에 추세가 조금은 돌아섰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는 3일 동안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길게 본다면 제가 추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차례 반등이 나와도 이 추세 있죠? 그 하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위에를 돌파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있죠? 그건 아직까지는 어떤 일정이라든지 관세 폭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추세를 돌파할지 한 차례 눌려있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그에 비해서 이 종목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PBR이에요. 여기 보시면 2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PBR이 1.0 근처로 수렴이 되었을 때 그때는 높은 확률로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2년도 당시에도 PBR이 거의 1.0 초반까지 갔었죠.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보면 이 시점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 주가는 횡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또 20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쯤 되겠죠? 이거는 제가 연간 차트로 나타낸 것이고요. 분기 차트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분기별로 발표가 되니까 제가 분기 차트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18년도도 정확하게 18년 말쯤 되겠죠? 4분기. 그때 정확하게 PBR이 1.0 근처까지 수렴이 되었고, 18년 4분기를 보면 정확하게 그 시점이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주가는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5년 3분기가 되겠죠? 이 시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는 2년 동안의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또 2008년 당시에도 그때도 PBR이 1.0에 수렴이 되었었고, 그 뒤에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24년도 하반기 여기는 PBR이 1.0이 깨졌었고, 주가의 위치는 지금 가격대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삼성전자가 재료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그 기다리는 재료를 꼽아본다면 지금 D램 점유율이 하이닉스에 뒤졌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것이 HBM 때문인데, 이 HBM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다양한 고객사로 납품이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기사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공통적인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그 불확실성이 조금은 거치게 된다면 시장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적만 가지고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몇몇 재료들에 대해서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늦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따라서 내일부터는 어떤 시장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특징적인 뉴스를 보겠습니다. 어제 구글의 모회사였죠. 알파벳의 주가가 8%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평이하게 움직였다면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애플의 부사장이 직접 이런 말을 했었어요. AI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 어찌 본다면 조금은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워낙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더 검색 시장에 대한 위축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색을 할 때 구글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챗GPT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유료 버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해외를 나갔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메뉴판 검색이라든지 또 관광지를 가면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런 기념비를 사진 찍어 해석 요청을 했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8% 급락이 있었고, 또 국내 대표 검색 엔진 기업들이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카카오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부진,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네이버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날 카카오의 부진한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검색 엔진 쪽의 부정적인 시각까지 그 두 가지 재료가 합쳐져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방산 관련주, 이쪽은 올라가면서 몇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아무리 실적과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도 반드시 그 고점은 있을 겁니다. 그 고점을 판단하는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자, 대표적으로 카카오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대부분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고점에서 여기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이거를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으로 볼게요. 자, 지표를 추가해서 거래대금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사상 최고로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다.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2년 전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였죠? 이때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었고 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한 번도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2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비교적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은
역사상 가장 많이 실렸다. 이런 시점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하고 조선주의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필히 조심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이번 달에 시장이 삼거리일이 지났지만 지난달과 달리 시장에 큰 변동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